오늘 얘기하려고 한 부분은요,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약을 딱 하면 돈 풀기, 또 돈 푸나?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결국 그걸 뒤집은 건 돈 풀기밖에 없는데, 지금 침체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면 결국은 돈을 푸나? 미국에서 돈을 푸나?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추세 하락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AI도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관련해서 빅테크들 비용들 의심스럽다. 그래서 결국 하락세로 전환될 거다.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머스크 정치 활동을 통해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실적 둔화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해고하니까 그게 재정 적자 축소 노력이죠. 그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거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이 가능해 보인다. MACD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위클리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됐던 거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관세 정책 점점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이건 인플레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인플레를 줄이는 역할을 할 건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될 가능성 보이고 있다. 그리고 3개월 10년은 벌써 역전됐다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금리 하락하고 있고, 엔화 강세되고 금 강세되고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 둔화되는 지표들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파월은 고용량은 양호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 뉴스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독일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최근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돈을 또 찍는 거예요. 그죠? 재정적자 확대 전략을 쓰겠다. 돈 풀기 하겠다. 그동안 GDP 0.35% 정도를 재정적자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독일은 돈을 안 찍었었는데, 결국 나도 이제 돈 찍을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프라 투자할 거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쓸 거고, 여기에 또 트리거를 준 게 이제 트럼프에다가 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염장을 질렀죠,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유럽도 화가 났고, 거기에 젤렌스키 데려다가 내쫓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너네가 국방 너네가 지켜 이러니까 이제 거기다 돈을 쓰려다 보니까 국채를 찍어야 되고, 소비 진작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돈풀기로 독일도 전환됐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유럽도 경기가 오히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독일도. 지난주에 유럽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미국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들로 바뀌었고, 글로벌은 다 연결이 돼 있죠. 두 번째는 중국도 결국은 또 돈 풀기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 풀기 한다. 지금까지 성장 모델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물건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소비를 강력히 진작하는 게 최고의 우선과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의 야심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바람에 중국 시장은 또 올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중국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유럽하고 전부 다 돈 풀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하게 보면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다시 리바운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있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가 돈 쓰니까 이제 미국은 대신에 지금 안 쓰겠다고 바꿨죠, 지금 이제. 근데 미국도 결국 딴 나라에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니 얘네들이 그러면서 나도 돈 풀어야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채 한도 협상 다 끝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상승세로, 하락을 너무 많이 하면 상승세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돈풀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돈풀기면 끝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돈풀기가 진짜 끝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 거는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파월이나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결국은 블랙스완이 될 것 같아요. 확률은 아주 낮지만 생각을 돌이켜서 해보면 1차 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독일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적이니까. 근데 이때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쟁 배상하고 경제 붕괴되면서 결국은 이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고,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고, 돈 많이 찍다 보니까 통화가치 하락하고, 그러면서 생활고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화폐 공급이 증가돼서 마르크화 폭락하고, 시민들은 저축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저축을 잃었다는 게 진짜로 뭐 밥 한 끼 먹으려면 막 돈을 싸들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리아까지 끌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고, 이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극단주의가 대두되면서 불만 늘어나고, 극단적인 정치 이념들을 부상하고, 트럼프스럽죠. 극우 국좌 양극 정치 체제로 완전히 나뉘고, 전통의 정치 질서
질서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지금 같죠 느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히틀러 나치당이죠. 그래서 지금도 또 머스크가 뭐 손 이렇게 한 거 가지고서 히틀러를 했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전쟁이 발발했죠. 독재 정권 수립되고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됐고 국제 긴장 고조되면서 2차 대전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를 보면 경제 혼란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극단주의로 흐르고 그러고 나면 전쟁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블랙스완은 전쟁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만이냐 하다못해 우리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치 세력들은 극좌 극우로 나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기회 삼아가지고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불씨를 당기고. 그래서 진짜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큰 블랙스완은 전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고 여기서 리바운드를 한다면 그거는 결국 또 돈풀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냥 뇌피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